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엔비디아의 하루였습니다. 강력한 AI 수요를 보여주면서 반도체 주식의 급등을 나타냈는데요. 반면에 S&P 특히 다우는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더불어서 연준의 긴축 스탠스를 재확인하면서 마이너스를 보였는데요. 주요 지표를 보면서 전체적인 투자 아이디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가 좀 재미없는 차트인데요. 총 요소 생산성, 한마디로 이제 성장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노동 인구가 하락하고 글로벌 무역이 축소되다 보니까 전 세계 선진국, 이머징 할 것 없이 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고령화 추세의 장기화, 더불어서 이민을 제한하거나 진영 논리에 의한 교류 차단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장은 이 생산성과 노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노동은 아까 고령화라든지 이민의 제한으로 크게 늘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성이 절실합니다. 이렇게 생산성 현상이 절실한 상황에서 AI가 나왔다는 점에 저희들은 좀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투자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는 점에 주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엔비디아가 나왔던 부분들에 시장이 환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차트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P의 지난 한 120, 30년간의 차트라고 보시면 될 텐데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좀 힘든 부분들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 S&P의 장기 추세는 이 혁신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아시는 것처럼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패러다임은 이제 자동화, 세 번째 패러다임은 여기 보시면 IT 버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네 번째 패러다임으로 넘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패러다임은 뭐냐? 바로 기술혁명, 즉 AI와 지능형 로봇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혁신은 이렇게 항상 좀 힘든 구간을 벗어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투자 기회를 줬었던 그런 사이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의 도래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좀 타진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조금은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이 차트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버블 아닌가? 그럼 다음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버블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시면 70년대 후반에 골드, 일본,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개 복잡하지만 비트코인도 있었죠. 아크까지 나오는데, 이 밑에 잠깐 보시면 AI라고 조금 적혀 있는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AI가 이게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합산 시가총액입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된 버블은 사실 통제되지도 않고요. 통제하거나 내지는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AI가 다시 버블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단서라고 하면요, 묘하게도 연준의 기준금리와 달러의 방향성과 좀 그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좀 멈추거나 낮출 때, 더불어서 달러 패권이나 달러 수요가 낮아질 때 그 대안으로서 향후의 생산성 내지는 수요를 찾아가는 게 버블의 역사였거든요. 일본이라든지 중국, 아니면 생산성과 관련된 거는 IT 버블,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도 대안을 찾다 보니 버블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안을 찾는 과정이에요. 버블은 사람들이 모두 좋아할 때 버블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뭔가 답답하고 침체가 오고 안 될 때, 근데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되는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사람들의 기대심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게 그때부터 버블이 시작이 되는데, 어쩌면 지금도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AI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총 요소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고 노동으로 생산성을 늘리기에는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S&P는 혁신으로, 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왔는데 이제 AI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많은 관심이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지 마지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승전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국내 반도체 업종 보시면요. 지금 24% 정도 됩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인데 연초 이후에 한 21.7%에서 대략 한 2%가 좀 안 되는 포인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온 것보다 시총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시장을 앞섰다라는 거기 때문에 주도주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긴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보시면 2018년, 2016년 이후에는 이 저점이 20%, 22% 정도 되고 고점이 30% 정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됐습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기존의 메모리 업체들도 수요가 이제는 공급보다 많아지는 단계로 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AI, 물론 당장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비중으로는 10%도 안 되는 비중이긴 하지만 이 높아지는 기대, 수요, 엔비디아에 촉발된 공급의 증가로 인해서 이제는 이 시총 비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그리고 코로나 특수에 의해서 이제 AI에 의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시장이 그동안 힘들었지만 그래도 반도체가 한 번씩 퀀텀 점프를 하면서 레벨업이 됐었던 사이클을 저희들은 봐왔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는 조금 더 점수를 주는 단계가 오지 않았나. 매크로 쪽으로는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뭐 기준금리 이후에 소비가 둔화되는 부분들, 중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리오프닝이 부진하다라는 내용들이 너무 많지만 결국 반도체가 좀 큰 형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국가들의 고민은 다 같이 낮아지는 성장률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혁신을 보여줬고 AI가 생산성 향상에 하나의 테크놀로지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결국 반도체 수요 밸런스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